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100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습니다. 롤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은 인건비와 매출 감소를 합쳐 무려 464조 7천억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년 정부 예산보다 훨씬 많은 충격적 규모입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인력 감축, 제품 가격 인상, 무인화, 자동화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단기적, 일시적이라고 보았지만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 고용이 2만 명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을 위해서 인상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역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저 반시장적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부 기관들을 대거 동원해 조사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해서 신용 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비명 지르는데 비명 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재갈 물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급기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지자 이번에는 카드 수수료 낮춰주겠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주겠다. 건물 임대료도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정작 이런 정부가 버려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하는 꼴입니다. 당위와 이상만 내세워 무작정 밀어붙이니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는데도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하겠습니까? 길거리 홍보를 하고 공무원들을 다그쳐서 될 일도 아닙니다.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신청하지 않겠다는데 애꿎은 공무원만 다그쳐서 될 일입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 경제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대사건임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청와대와 장관들이 뒤늦게 현장을 다니면서 아무리 홍보하고 압박을 가해도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 대신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법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고 국민은 수긍할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 있는 지도자의 태도 아닙니까?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장 견디지 못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다만 몇 년만이라도 유예해 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주경과 본회사를 통해서 일자리 분야에만 무려 19조 2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만든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만 만든 꼴 아닙니까? 일자리위원회가 8개월 가까이 활동한 성과물로 기껏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라는 보고서 한 편을 내놓았는데 아무리 뜯어보아도 세금으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 외에 젊은이들의 눈물과 한숨도 부모들의 애간장과 탄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공허한 숫자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속도로를 완성했다. 이제 차만 지나가면 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무능하고 국민 헬스만 축내는 일자리위원회 당장 해체하십시오.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해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탈원전, 친노동 일변도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애꿎은 장관들만 질책하면 장관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입니까?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경제성장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과감한 규제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현격한 실업률 감소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청년 고용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역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기 호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틀 앞서 당선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실업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지난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이 늘자 작년 여름 내내 300시간 동안 노조 지도자를 만나고 설득해서 노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7만 4천 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프랑스는 오히려 공공부문 12만 명의 감원을 선언했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로잡았습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들을 풀어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 결과 실업률은 감소하고 성장 시기에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토요타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앞다투어 프랑스에 투자를 하겠다고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돌아왔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이라도 배워야 합니다. 대통령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 버리라. 장관들을 질책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는 것은 경제 원리이자 상식입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혁신기업의 사업 모델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세계 100대 핀테크 혁신기업에 한국은 단 한 개 기업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라고 한탄하면서 절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야 규제 개혁을 언급했지만 진정성도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워서 2020년까지 2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민주당이 발목 잡기로 2년째 묶여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노동시장 성적표는 2018년 다보스 포럼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최하위권의 노사협력과 노동생산성,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 후진적 노사관계가 인적 자원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고를 받아들여 이제라도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의 혁신 친화형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공장에 로봇 한 대가 들었을 때마다 일자리 4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는 계산원이 사라진 무인 점포 아마존 고거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극심한 실업과 소득 양극화의 더 깊은 실형으로 빠지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는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 100년 대계인 교육 정책만 하더라도 수능 절대평가 유예, 초등학교 한자 병기 백지화,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철회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는 강남 집값 폭등만 초래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었고 당사자들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교육 정책마저도 아니면 말고식의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정책 혼선으로 평지 풍파만 불러일으켰습니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24기 중 11기를 세워놓고 올 겨울에만 무려 7번째 기업 공장의 전력 사용 감축을 강제해서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물어준 무능력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미세먼지 대책은 또 어떻습니까? 공약 따로, 종합대책 따로입니다. 서울시는 한수를 더 떠서 사흘 만에 시민 혈세 150억을 쏟아부었지만 여기에 동의하는 서울시민 거의 없을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일주일 뒤면 평창에서 세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가 개막됩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만에 남북 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합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도 제재다운 제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북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폐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 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19조 2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만든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만 만든 꼴 아닙니까? 일자리위원회가 8개월 가까이 활동한 성과물로 기껏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라는 보고서 한 편을 내놓았는데 아무리 뜯어보아도 세금으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 외에 젊은이들의 눈물과 한숨도 부모들의 애간장과 탄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공허한 숫자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속도로를 완성했다. 이제 차만 지나가면 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무능하고 국민 혈세만 축내는 일자리위원회 당장 해체하십시오.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해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탈원전,
친노동 일변도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애꿎은 장관들만 질책하면 장관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입니까?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경제성장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과감한 규제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현격한 실업률 감소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청년 고용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역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기 호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틀 앞서 당선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실업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지난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이 늘자 작년 여름 내내 300시간 동안 노조 지도자를 만나고 설득해서 노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7만 4천 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프랑스는 오히려 공공부문 12만 명의 감원을 선언했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로잡았습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들을 풀어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 결과 실업률은 감소하고 성장 시기에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토요타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앞다투어 프랑스의 정부 기관들을 대거 동원해 조사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해서 신용 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비명 지르는데 비명 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재갈 물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급기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지자 이번에는 카드 수수료 낮춰주겠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주겠다. 건물 임대료도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정작 이런 정부가 버려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하는 꼴입니다. 당위와 이상만 내세워 무작정 밀어붙이니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는데도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하겠습니까? 길거리 홍보를 하고 공무원들을 다그쳐서 될 일도 아닙니다.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신청하지 않겠다는데 애꿎은 공무원만 다그쳐서 될 일입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100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습니다. 롤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은 인건비와 매출 감소를 합쳐 무려 464조 7천억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년 정부 예산보다 훨씬 많은 충격적 규모입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인력 감축, 제품 가격 인상, 무인화, 자동화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단기적, 일시적이라고 보았지만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 고용이 2만 명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을 위해서 인상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역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저 반시장적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우리 경제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대사건임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청와대와 장관들이 뒤늦게 현장을 다니면서 아무리 홍보하고 압박을 가해도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 대신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법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고 국민은 수긍할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 있는 지도자의 태도 아닙니까?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장 견디지 못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다만 몇 년만이라도 유예해 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추경과 본회사를 통해서 일자리 분야에만